미친 개는 말을 맞아야 말을 더 잘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미친 개는 말을 맞아야 말을 더 잘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난 걔는 나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미친 솔직히 지금 넌 개보다 못한 것 같아. 아, 와, 아 진짜로 굳이 못하. 또 막말한다. 아니 막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 그럼 너 나 결혼식 보낼 거야? 그게 어? 그냥 결혼식 보낼 거야 지금. 갑자기 결혼식. 아니 그러니까 보낼 거냐고. 어. 안 보낸다며 아까. 보낼게. 너가 아침에 안 보낸다며 또. 결혼식 가지 마. 갑자기? 안 돼. 뭐 어쩌라는 거야? 아침에 안 보낸다며 갑자기 또 생각 바뀌어가지고. 미친 개는 말을 맞아야 말을 더 잘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미친 개는 말을 맞아야 말을 더 잘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난 걔는 나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미친 솔직히 지금 넌 개보다 못한 것 같아. 아, 와, 아 진짜로 굳이 못하. 또 막말한다. 아니 막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 그러니까 맞으면 충격이 딱 가잖아. 아프고 그러면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기억이 딱 심어주려고 나는. 아유. 또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강민지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정신 차렸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냥 이건 못 고칠 것 같아서. 딱 앉자마자 이제 아내 표정 한번 봤는데 무서운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봐. 성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소장님,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내 강민지 씨는 남편 김민수 씨의 무리한 코인 투자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받았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고 대출을! 남편은 일확천금이라는 허황된 꿈을 품고 코인에 투자해 2억이 넘는 돈을 빚진 상황이었고요. 100번 양보했다 진짜 9천에서 그만했었어야지 왜 우리 아내까지 손 댔냐고 왜! 사위가 보이스피싱한 거야. 심지어 장모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아들 돌잔치 축의금까지 훔쳐서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럼 그냥 내가 죽을까? 누가 죽으래? 그냥 하라. 진짜 죽이고 싶어 진짜. 아 좀 진짜 심하게 때렸는데 그 발로 배 까고 주먹 얼굴 다 때린다. 머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어진 남편 측 영상에서 아내는 남편은 물론이고 근데 어쨌든 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가 유혹 보냈었잖아. 아니 이거 보낸 게 뭐 그게 어때서? 어찌 내가 니네 엄마 이라고 이렇게 보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신우이랑 시어머니한테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 저는 맞는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맞는 말 했다 생각. 진짜? 진심으로? 네. 조정장님이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부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먼저 아내 측은 어떻게 조율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내의 성격이 좀 불같다는 점,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좀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은 우리 남편분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성격이 다시 생긴 것은 남편의 코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코인으로 인해서 대출이 뭐 2억이 넘는 돈이고요. 심지어는 장모님에게도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장모님, 우리 아내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크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아, 2천만 원? 네.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갚아야 되는 것도 많은 걸 알 텐데 제가 이자료까지 생각할 줄 몰라가지고 좀 그냥 죽으라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이제 코인으로 인한 가계에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맞아요. 사실 남편분이 좀 중독성이 좀 강한 그런 성향이어서 다만 이제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잘못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자료를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그거 약간 양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더 요구하지? 막상 진짜 조정한다고 하니까 공색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어. 난 똑같이 그냥 맞받아친 거죠. 어쨌든 제가 불리한 건 아니고 좀 이길 수 있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건 셈이니까 그냥 서로 쌤쌤. 네.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아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위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번에 차 갈 때도 무슨 차에서 열받아가지고 뭐 달리고 있는데 뭐 차 문 열려고 하고 너 그랬었잖아. 위험하게. 그래 죽으려고 네 앞에서 죽어야 네가 죄책감 들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네 앞에서 죽으려고 했어.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얘기도 하고. 예.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협박죄까지 포함돼요. 그렇게 되면. 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욕도 많이 하시고 폭은 폭행도 많이 하시고. 아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이제 신우이한테는 그런 말 하죠. 이게 본인한테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욕을 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 법에 이혼의 사유 중에 직계 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어요. 네. 모욕감을 계속 주는 게 반복이 돼서 지속된다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자료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자료. 오케이. 자, 또 일단 좀 맞은 게 좀 있어요. 맞은 게 있다. 그렇죠? 폭력이 있다. 백기에는 때리는 쪽보다는 맞는 쪽이 좀 더 컨셉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보면. 그래서 얼마를 맞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맞아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응. 일단은 방 들어가서 5분 맞았거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네, 이제 배도 발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그냥 기본으로 맞고 그다음에 싸다고도 맞고 기사대기 한 3방 크게랑 머리도 맞은 것 같아요. 세 방?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로 세 개? 네. 5분이면 엄청 오래 네, 맞은 좀, 건데. 좀 많이 맞았어요. 이거 폭행이니까 이거는 위자료 청구해야 돼요. 아니 그 맞으실 때 그럼 어떻게 아, 그냥- 반항을 안 해요? 그냥 방어니까 이렇게 하고? 방어를 하는데 아. 생각보다 힘이 세서 아파요? 네 아파. 아파요? 네. 별로 안 아프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텐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네. 죽잖아요.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는 경우는 저는 못 봐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진짜 안 돼요. 그거 이런 코, 눈 여자가 때려도 급소기 때문에 네. 남자가 때린 거가 동일한 폭행이에요. 코 눈은 안 때리고 얼굴만 때리면요. 얼굴 때려도 똑같죠. 그냥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우리가 네. 폭행죄가 네. 죽을 만큼 때리냐 안 때리냐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정말 심각하게 피해가 있었다. 그럼 폭행죄가 아니고 상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맞을 짓을 해서 때렸어라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셨죠? 그리고 남편이 코인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우리 시부모님한테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문자로 좀 말이 과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잘못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롯이 내가 남편한테 받을 수 있던 위자료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약과인데. 어떤 되게 약과거든요, 그게. 어떤 게 약과요? 이게 유책 사유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은 2억 1천을 날렸는데 네. 저는 욕 약간 보내고 이런 걸로 동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를 표출하는 대상이 남편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이따가 그래도 한 위자료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지만 네.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는 건 없죠, 그래도. 그쵸. 주는 건 없지만 주고받는 거 없이 서로 책임이 동등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왜냐면 저는 돈은 안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폭언이라고 말은 제가 안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미 약간 도파민이 찌들어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가 더 약간인 것 같아요. 일단 남편분 앞으로 총 1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요. 해당 채무가 뭐 생활비를 위해서 쓰였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남편분이 아내 몰래 독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일으킨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오롯이 남편분이 혼자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채무 외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준 돈이 총 4,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내분도 남편을 설득해서 마지못해 주긴 줬으니까요. 이런 걸 고려해서 2,500만 원 정도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집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가치가. 이 보증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총합 5,500만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밖에 없는데 분할이 되나요? 적재산 없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적극재산이 그래도 남아있는 아니, 있는데 아무것도 보증금 없는데 3천. 5,500만 원을 달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다 당연한 거고요. 그 3천은 오로지 제 돈이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전에 모은 돈을 거기다 넣은 건데 3천은 당연한 거고 그 4천 얼마를 뜯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못 돌려받는 건 정말 억울하고 그 절반이라도 받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저희가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코인 해가지고 한 빚들 내가 다 갚을게 일단.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어요. 아내랑 서로 얘기가 돼서 코인 투자를 한 게 2,35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예 채무로 다 날라간 거고 아내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빚이라면 반반 주고받는 게 맞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아내가 갚아라. 이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1,175만 원을 갚아라. 그다음에 장모님 명의의 빚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6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남편이 장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걸 듣고 투자했다. 코인이랑 언급은 하긴 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그럼 금액은요? 금액은 이제 말씀한 대로 좀 낮춰서 얘기한 네. 건 맞아요. 남편분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형사 고소를 할 정도의 그런 사기 기망행위를 막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출할 그 때 정도 아니다. 금액이 가장 큰데 그러면 이제 좀 금액을 낮춰서 갚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거죠. 내가 책임질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다만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모님 그 얘기를 제가 법리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휴, 그거는 장모님 어르신한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뭘 얘기는 못 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장모님 돈 6천 다 갚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보증금 3천 적극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내가 가져가라. 그것까지 내가 손대고 싶진 않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아까 5,5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보증금 3천하고 1,175만 원하고 해서 총 4,175만 원을 주겠다. 드리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했죠. 와이프가 또 뭘 할까 봐. 근데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그것도 사실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그 장모님하고 뭐 모든 빚은 다 본인이 갚겠다. 다 갚겠다예요,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요거보다는 더 깎여야 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지금 드리려고 하면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4,175만 원 어디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 전에 준 돈은.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날린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재산이라는. 네. 사실 원래는 그 돈을 다 못 받는 건데 그럼 반절 맞아요. 주는 원래는 거니까 못 좋은 받아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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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빚져놓고 왜 나눠서 분담하자고 하지 그거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제가 줄 이유가 없는데도 와이프가 계속 뭐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아주게 달라 하니까 그게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쉬운 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김민수 씨는 아내 강민지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진짜 걸리죠. 아 왜 나 그런 말 하지 마.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33만 내면 되는 건데 뭐가 우리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가 노래방 가서 그런 거고 나는 연애했을 때 그런 거고. 자꾸 나는 뭐 괜찮대, 뭐가 괜찮대. 때라서. 같은 행위일 경우에는 연애했을 때, 동거했을 때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행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본인을 잤잖아. 내가 이 얘기를 또 꼭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시기가 정말. 근데 시기가 아니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이제 제가 다 잘못을 했고 이제 아내 혼자 아기들 키우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 애들 입장에서도 아빠가 없으면 좀 힘드니까 그냥 이혼을 할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네. 아내 강민지 씨는 남편 김민수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코인에만 거의 2억 날렸어요. 2억을 날렸다고요? 네. 부부 몇 번 보고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100번 양보했다 치자. 9천에서 그만했었어야지 왜 우리 한 명까지 손댔냐고 왜! 난 솔직히 이혼하고 싶거든. 얘에 대한 정이 지금 이제 없다니까. 장례 떨어졌어? 이혼의 이유가 저보다는 남편한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네, 이혼하겠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시겠다고요? 응? 이혼하시겠다고요? 네. 그때 진짜 제가 살면서 그렇게 놀라진 않거든요. 진짜 예상 못하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근데 한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싶어서요. 한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싶어서요. 만약 그 안에 또 큰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 바로 이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사고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니더라도 투자. 그냥 투자 아니더라도 또 제가 충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남편 뭐 어떠세요? 지금 표정이 갑자기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영혼이 갑자기 털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놀라셨는데? 아니 예상을 못 해가지고 사실 좀 그게 기분이 좋진 않죠. 어쨌든 좀 약간 테스트한 느낌 들어서 어제 저를 아직 믿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좀 안심은 됐어요. 그때 그 놀란 게 좀 풀어져서. 네. 처음엔 진짜 이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일단 한 번은 봐주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싶었어요. 만약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조건부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은 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상태에서는 난 이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한 걸로 마음을 정하시고 네. 만약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또 고민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그냥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갚을 거 다 갚고 나중에 꼭 자가 가서 행복하게 애들이랑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쨌든 미안했고 시부모님한테도 미안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나도 표현 많이 할게. 네. 남편은 비록 돈 문제지만 저는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 욕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상담도 받고 진짜 뭐라든 다 해볼 생각.
그 시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포건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나쁘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지키라고 하는데. 네. 남편이 지킬 게 너무 많은데? 김민수, 강민지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